오늘 밤 300명이 지켜보는 화려한 패션쇼 무대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찢어진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한 여자가 무대 한복판에서 음악을 멈추고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그리고는 차갑게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드레스를 찢은 사람은 바로 저 사람입니다. 300명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는데요. 의상을 갈기갈기 찢고 뺨까지 때리고 디자인까지 훔친 여자. 그 여자가 바로 건양그룹 며느리 주영채였습니다. 과연 주영채는 어떻게 될까요? 서울 강남 한복판, 오늘 밤 호텔 대연회장에는 특별한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건양그룹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업계 사람들 300명이 초대됐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정장 차림 사람들이 하나둘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카메라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요. 오늘은 건양그룹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신상품 발표회이자 회사의 위상을 보여주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이 화려한 무대 뒤편, 백스테이지 구석진 의상실에서는 조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31살 건양그룹의 디자이너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 정원이 겪은 일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정원은 지금 화이트 드레스 한 벌을 무릎 위에 놓고 마지막 바느질을 하고 있었죠. 이 드레스를 자세히 보면 여기저기 찢어진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는데요. 정원은 금색 실을 바늘에 꿰어 찢어진 부분 위를 천천히 바느질하고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요. 금빛 실이 하얀 천일을 지날 때마다 반짝이는 게 마치 상처를 보석으로 바꾸는 것 같았어요. 정원의 눈가에는 눈물이 글썽이지만 손끝은 흔들림 없이 정확했습니다. 이 드레스가 찢어진 건 일주일 전이었죠. 주영채라는 여자가 칼로 갈기갈기 찢어버렸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정원의 뺨까지 때렸는데요. 주영채는 건양그룹 진세훈의 아내, 그러니까 재벌 며느리입니다. 겉으로는 우아하고 교양 있는 척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정원은 마지막 바느질을 마치고 드레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거울에 비춰보니 금빛 자국들이 오히려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모든 걸 되찾을 거라고요. 정원은 드레스를 조심스럽게 옷걸이에 걸고 백스테이지 복도로 나섰습니다. 복도 저 멀리서는 패션쇼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한편 같은 시각, 백스테이지 반대편에서는 주영채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34살 주영채는 화려한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있었죠. 거울 속 자기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오늘 패션쇼를 총괄한 사람이 바로 주영채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주영채가 총괄한 척하고 있던 거죠. 주영채는 옆에 서 있는 직원에게 오늘 준비가 완벽하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장님도 자기 능력을 인정하실 거라고요. 주영채는 오늘 패션쇼가 성공하면 회사에서 실장 자리를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숨기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오늘 무대에 오를 모든 디자인이 사실은 차정원이 만든 거라는 걸요. 주영채는 그 디자인을 몰래 훔쳐서 자기 거라고 회사에 제출했답니다. 주영채는 복도를 걸어 무대 옆으로 향했습니다. 객석에는 이미 300명 관객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요. 맨 앞줄 특별석에는 주영채의 남편 진세훈과 시어머니 황혜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주영채가 손을 흔들자 진세훈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진세훈은 아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 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정원을 괴롭히고 디자인을 훔친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드디어 패션쇼가 시작됐습니다. 무대에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치마를 입은 모델이 당당하게 걸어 나왔는데요.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모델의 우아한 걸음걸이와 아름다운 옷이 어우러져 정말 멋진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모델들이 차례로 등장하며 연보라색 원피스, 검은색 정장까지 다양한 디자인들이 펼쳐졌습니다. 사실 이 옷들은 전부 차정원이 밤을 새워가며 디자인한 작품들이었던 거예요. 차정원이 몇 달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케치하고 샘플 만들고 수정하고를 반복하면서요. 하지만 지금 무대 옆에서 박수받고 있는 사람은 주영채였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주영채는 무대 옆에 서서 옆 실장에게 자기 디자인이 정말 멋지다며 자랑했습니다. 실장도 주영채를 칭찬하며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죠. 주영채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천벌받을 이 여자는 지금 차정원의 피땀 어린 노력을 자기 공로인 양 가로채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한혜라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61살 한혜라는 며느리 주영채가 무대 옆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한혜라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한혜라는 며칠 전 차정원을 만났었답니다. 정원이 한혜라에게 조용히 말했죠. 이번 패션쇼 디자인이 사실은 자기가 한 거라고요. 처음에는 한혜라도 믿기 어려워했어요.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정원이 보여준 스케치북을 보고는 한혜라도 의심하기 시작했답니다. 스케치북에는 오늘 무대에 나온 모든 디자인이 그려져 있었고 날짜를 보니 작년 9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영채가 회사에 디자인을 제출한 건 작년 12월이었고요. 그래서 주영채가 정원의 스케치를 몰래 훔쳐봤다는 의심이 들었던 거였죠. 한혜라는 핸드백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차정원이 준 스케치 사진이었어요. 한혜라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답니다. 정말 내가 훔친 거니, 며느라? 한혜라의 마음이 무척 복잡했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깐요. 한혜라는 사진을 다시 핸드백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남편 진세훈이 신이 나서 박수를 쳤죠. 아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한혜라는 아들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혜라는 다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모델들이 계속 런웨이를 걷고 있고 주영채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백스테이지 한쪽에서 차정원이 천천히 나타났어요. 정원은 금빛으로 수선된 하얀 드레스를 들고 조용히 서 있었는데요. 아무도 정원을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주영채도 진세훈도 관객들도요. 정원은 드레스를 꼭 안고 무대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정원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됐던 거죠. 하지만 정원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패션쇼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피날레 순서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주영채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주영채가 무대에 올라가 인사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주영채는 립스틱을 한 번 더 바르고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일어날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랍니다. 피날레 음악이 시작되고 주영채가 무대로 걸어나가려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조명이 바뀌었습니다. 무대 반대편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차정원이었습니다. 관객들이 일제히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300명의 시선이 일제히 차정원에게 쏠렸죠. 정원은 금빛 실로 수선된 하얀 드레스를 입고 런웨이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걸음걸이는 느리지만 당당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무대 중앙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정원의 드레스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드레스 좀 보라고, 뭔가 이상하다고 말이에요. 찢어진 자국 같은데 금색 실로 꿰맨 거 아니냐고 했죠. 관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놀라워했습니다. 찢어진 상처를 금빛으로 수선해서 오히려 더 아름답게 만든 디자인이었습니다. 정원이 무대 한가운데 서자 스포트라이트가 오직 정원에게만 집중됐습니다. 이제 드레스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여기저기 찢어진 자국 위로 금빛 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상처를 보석으로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빛을 받아 반짝이는 금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무대 옆에 서 있던 주영채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순간이었어요. 입이 떡 벌어지고 눈이 커졌죠. 저 드레스가 뭔지 주영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전에 자기가 칼로 갈기갈기 찢어버린 바로 그 드레스니까요. 주영채는 당황한 나머지 무대로 뛰어나가려고 했지만 옆에 있던 스태프가 재빨리 팔을 잡아서 막았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한혜라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원이 말했던 그 드레스가 바로 저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한혜라는 옆에 앉은 아들 진세훈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세훈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차정원이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대 옆 음향 담당자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갑자기 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경쾌하게 흐르던 피날레 음악이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대연회장 안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300명의 숨소리까지 들릴 것 같은 정적이 흘렀죠. 정원은 무대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정원을 향하고 있었어요. 언론사 기자들도 카메라도요. 정원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무선 마이크를 천천히 손에 들고는 입가에 가져갔어요. 정원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그녀의 목소리가 대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원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또렷했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서 한혜라가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무대 옆에서는 주영채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진세훈은 아내 쪽을 돌아보다가 다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정원은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일어날 일은 정말 충격적이랍니다. 마음 단단히 잡으세요. 제 드레스를 보십시오. 정원이 천천히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드레스를 따라 움직이면서 금빛 수선 자국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죠.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정원은 드레스의 찢어진 부분 하나하나를 손으로 가리키며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금빛 자국들은 찢어진 상처를 수선한 것입니다.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더 가까이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정원은 감정을 누르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주일 전 이 드레스는 칼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회사 의상실에서요.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정원은 잠깐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무대 왼쪽 주영채가 서 있는 방향을 똑바로 가리켰죠. 정원의 손가락이 주영채를 정확하게 가리키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드레스를 찢은 사람은 바로 저 사람입니다.
300명의 시선이 일제히 주영채에게로 향했습니다. 주영채는 창백한 얼굴로 제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입은 벌어져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주영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이라고 외쳐보지만 마이크가 없어서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진세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거죠. 무대 위 차정원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는 뺨까지 맞았습니다. 이 패션쇼를 준비하던 지난주였어요. 관객들 사이에서 헉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무대 옆에 서 있던 주영채가 비틀거렸습니다. 스태프가 재빨리 팔을 잡아주지만 주영채는 거의 쓰러질 것 같았어요. 얼굴은 새하얗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객석에서는 관객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건양그룹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다니 어쩜 저럴 수가 있냐고, 돈이 뭐라고 사람이 저렇게 변하냐고 말이에요. 정원은 마이크를 꼭 쥐고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정원이 무대 뒤쪽을 가리키자 갑자기 대형 스크린에 불이 켜졌습니다. 검은 화면이었던 스크린이 환하게 밝아졌는데요. 관객들이 모두 스크린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의상실 앞모습이었어요. 위쪽에 작은 글씨로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죠. 화면 속에서 주영채가 의상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옷걸이에 걸린 하얀 드레스 앞으로 다가가는 영상이 보여지고 있었죠. 주영채가 서랍에서 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드레스를 향해 내리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드레스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게 화면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객석에서 어머나 하는 탄식이 터져나왔죠. 관객들은 충격받아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상은 2분 정도 계속됐는데요. 주영채가 드레스를 다 찢고 나서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보더니 황급히 의상실을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나왔어요. 첫 번째 영상이 끝나자 객석 맨 앞줄에서 진세훈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죠. 옆에 앉은 한혜는 입술을 꽉 깨물고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복도 모습이었어요. 주영채와 차정원이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주영채가 정원에게 뭐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올렸죠. 짝! 주영채의 손바닥이 정원의 뺨을 때렸습니다. 정원이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히고 뺨에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죠. 이 장면을 본 관객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관객들이 분노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주영채가 정원을 밀치고 지나가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객석은 완전히 술렁거렸고 기자들은 정신없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있었죠. 무대 옆에 서 있던 주영채는 이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스태프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눈은 초점을 잃었고요. 주영채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이 아니라 녹음 파일이었어요. 화면은 검지만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주영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대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실에서 녹음된 소리였는데요. 주영채가 실장에게 자기가 모든 걸 했다고 자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영채가 차정원의 능력을 깎아내리고 자기 공로라고 우기는 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언론사 카메라들이 일제히 주영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죠. 영상이 다 끝나자 대연회장 안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관객들이 서로 얘기하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대고 회사 사람들은 주영채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차정원은 마이크를 다시 들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보셨나요? 주영채가 무대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려고 하고 있었죠. 하지만 보안 요원 2명이 재빨리 다가와서 길을 막아서며 지금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영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변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차정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검은색 가죽으로 된 두꺼운 책이었는데요. 바로 스케치북이었습니다. 정원이 스케치북을 펼쳐서 객석 쪽으로 보여줬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아름다운 드레스 디자인이 그려져 있었어요. 바로 오늘 무대에서 모델들이 입고 나왔던 그 드레스였죠. 이 모든 디자인은 제가 만든 겁니다. 관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원은 스케치북 페이지를 하나씩 넘기며 보여줬는데요. 각 페이지마다 날짜 도장이 찍혀 있고 샘플 1000조각이 붙어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전부 작년 9월이었습니다. 정원은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제 스케치 날짜는 작년 9월인데 주영채 씨가 회사에 제출한 날짜는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객석에서 실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어요. 실장이 큰 소리로 주영채 과장에게 지금 당장 설명해 보라고 소리쳤어요. 주영채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벙긋할 뿐이었어요.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그때 백스테이지 구석에서 한 여자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김 선생이라는 분이었어요. 모든 시선이 김 선생에게로 향했습니다. 김 선생은 무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자기는 지난 6개월간 차정원 디자이너와 함께 일했으며 모든 디자인을 정원이 직접 그리는 걸 본인 눈으로 다 봤다고 했습니다. 김 선생의 말이 끝나자 다른 스태프들도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어요. 젊은 남자 스태프가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도 봤다고 주영채 과장은 디자인 하나도 직접 안 그렸다고요. 스태프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객석은 완전히 들끓기 시작했어요. 관객들이 일어서서 주영채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며느리로 뒀냐고. 객석 맨 앞줄에서 실장이 한혜라와 진세훈 쪽을 돌아봤습니다. 진세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한혜라는 입술을 꽉 깨물고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원은 스케치북을 가슴에 꼭 안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기는 밤을 새워가며 이 디자인들을 만들었다고. 자기 피와 땀이 담긴 작품들이라고요. 정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객석 구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젠 모두가 차정원을 향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맨 앞줄에서 진세훈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옆에서 한혜라도 따라 일어섰죠. 두 사람이 무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세훈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주영채 앞에 섰습니다. 주영채가 남편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손을 내밀었죠. 세훈 씨, 나 좀 믿어줘요. 하지만 진세훈은 아내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죠. 진세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의상을 찍고 디자인을 훔쳤어? 주영채가 고개를 흔들며 부인하려고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주영채는 울며 말했습니다. 세훈 씨 오해예요. 저는 그냥이라고 말하고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뒤에서 한혜라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는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진실이야. 주영채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흐느끼며 말했죠. 자기도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그 순간 무대 위에서 차정원이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주영채 바로 앞까지 다가왔는데요. 정원은 주영채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을 다치게 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니? 주영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바닥을 보며 울 뿐이었죠. 객석에서는 여전히 관객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이 주영채에게서 시선을 돌려 차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진세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진세훈은 떨리며 말했습니다. 정원 씨 정말 미안해요. 아내가 이런 짓을 할 줄 몰랐어요. 보안 요원 2명이 주영채에게 다가왔습니다. 주영채를 일으켜 세워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죠. 주영채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남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세훈 씨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지만 진세훈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내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영채는 보안 요원에게 이끌려 백스테이지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연회장 안은 여전히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은 정신없이 사진을 찍고 관객들은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실장과 회사 관계자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고요. 한혜라가 차정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정원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한혜라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정원아, 이제 다 끝났어. 정원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원이 자신의 금빛 드레스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반짝이면서 금색 실들이 더욱 아름답게 빛났죠. 무대 위 차정원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고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정원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원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한혜라가 정원을 꼭 안아줬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실장이 정원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리곤 진지하게 말했죠. 회사에서 정식으로 사과하겠다고요. 그리고 실장 자리를 제안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원은 놀란 표정으로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실장 자리요? 정원이 그토록 원했던 자리였어요. 정원이 떨리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세요?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정원 씨가 진짜 실력자니까요. 정원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을 조금이나마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패션쇼장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관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고 기자들은 여전히 정원을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정원은 한 명 한 명에게 정중하게 대답해 주었죠. 무대 조명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 스포트라이트 하나만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죠. 정원은 자기가 입고 있는 금빛 드레스를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이 드레스에 찢어진 자국들은 이제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원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답니다. 금빛 실로 수선한 자국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는데요. 마치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상처는 자기를 무너뜨리지 못했다고,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요.
착한 우리 차정원은 드디어 모든 걸 되찾았답니다. 주영채는 자기가 한 나쁜 짓 때문에 모든 걸 잃었고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랍니다. 나쁜 짓 하면 언젠가는 꼭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차정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정원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예요. 실장이 된 정원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갈까요? 그건 또 다른 이야기로 남겨두겠습니다.